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과정2 임미가 선생님이에요. 지금 우리 기술 시간 함께 하고 있죠? 오늘은 4강 수송기술과 함께하는 문제 해결 활동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보면요, 좀 중요 챕터별로 마지막에 꼭 이 문제 해결 활동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 쉽게 생각하면 만들기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그렇게 그냥 간단한 만들기 활동이 아니라 뭔가 선생님께서 주시는 어떤 주제,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해결해야 하는 만들기 활동이어서요, 조금 까다롭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 문제 해결 활동이 이제 수행평가에 반영이 되죠. 물론 교과서마다 이제 문제 해결 활동의 주제는 조금씩 다르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어주시는 뭐 조건도 다르시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어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선생님이랑 함께 이야기하고 시작하시면은 문제 해결 활동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수송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송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 기술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 활동을요,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고 불러요. 이제 여기 앞에 주제가 수송기술이 될 수도 있고, 제조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보통신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영역이든, 어떤 기술의 영역이든 각각의 영역은 이 문제 해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 문제 해결은요,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야 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 해결 활동을 할 때 이 창의성,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죠. 이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잘 파악하는 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요, 우리 친구들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우는 것이 바로 이 활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활동은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주제든 간에 크게 보면은 이와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떤 순서냐면 첫 번째 문제 이해 단계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디어 탐색 단계예요. 세 번째는 제작 단계고요. 네 번째 뭘까요?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이해, 아이디어 탐색, 제작, 평가 단계, 요 네 단계예요.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주로 각각 단계의 특징을 선생님이랑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딱 봤잖아요. 그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께서 이제 주어주시는 문제의 조건이 이 작품을 완성도를 높게 만들 것이냐, 뭐 견고성을 높게 튼튼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무게를 볼 것이냐, 뭐 창의적으로 할 것이냐, 협동적으로 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어떤 걸 제시하시는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내가 그 활동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재료 등의 환경도 잘 생각하셔서 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셔야 해요. 다음 단계는 뭐죠? 아이디어 탐색 단계죠.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케치하는 단계예요. 핵심 용어가 아이디어, 창의적, 스케치예요. 그래서 창의성,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케치를 한 이후에는 그 첫 번째 문제 이해 단계에서 제시됐던 그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아이디어를 우리 친구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디어를 뭐 한 개밖에 못 냈을 수도 있고, 사실 막 10개씩 낼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마다 다르겠죠? 그 중에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난 후에는 어떤 단계가 진행되냐면 제작 단계가 진행되죠. 내가 선정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산출물,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내는 제작의 단계인데, 중요한 게요,
순서에 맞게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A, B, C, D 이 순서대로 이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룰이 있으면 그거를 마음대로 어기면 실제로 결과물에 있어서 그게 동작이 잘 되지 않거나 하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맞게 그리고 신중하게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수행평가 활동으로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좀 신중하지 않게 했다가 시간 내에 이 과제 완성을 못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때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단계인데요. 평가는 보통 이제 평가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선생님 우리 친구들 평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평가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을 평가하는 이제 교사 평가도 있고요. 친구들끼리 친구들의 작품을 서로 평가하는 동료 평가도 있고 나 스스로 나의 작품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도 있어요. 이 세 개 다 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여건상 뭐 교사 평가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 평가의 대상도요. 어떤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 그 작품이 동작하고 완성된 결과 형태를 보는 결과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은요, 이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요. 그 첫 단계 문제 뭐였죠? 이해 단계에서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실 때 이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과정 중에 무엇을 보시는지, 결과 중에 무엇을 보시는지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평가를 할 때는 만약에 동료 평가나 자기 평가를 할 때는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 학교에서 주신 교과서 한 권을 보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수의 교과서를 함께 쭉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이 수송기술과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은 대부분 크게 이 두 가지로 주제로 이루어져요. 물론 자동차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요. 비행기 만들기도 비행기 종류도 좀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큰 흐름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우리 교과서, 친구들 교과서에 있는 주제와 꼭 맞지 않더라도 어쨌건 이러한 문제 해결 활동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중에서 우리 전기 자동차 만들기 오늘 한번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단계 맞추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문제 이해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의 조건을 이해하라고 했죠. 우리 선생님이 어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는지, 나에게 주어진 재료, 환경은 무엇인지, 시간은 어떠한지, 평가 요소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다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아이디어 탐색 단계죠. 그 창의적 아이디어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때 이제 스케치도 혹은 제작도를 작성할 거예요. 그 주제가 전기 자동차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스케치도 그려야겠죠. 그 스케치도라고 하는 거는요, 막 잘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미술 시간에 밑그림 그리듯이, 스케치가 밑그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을 할 때에도 내가 그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 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밑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형태가 꼭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간략하게 표현한 걸 스케치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뭐 이 자동차를 보면 지금 이 방향에서 앞에서 본 것은 보이지만 저 뒤에서의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본 모습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치수를 기입한다거나 라고 하는 조금 더 상세한 제작도도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이제 보통 친구들은 스케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케치만 만들어 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스케치한 대로 실제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스케치하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나중에 제작 단계로 이어지도록 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제작 단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순서에 맞게 하고 신중하게 정교하게 만들려고 했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했어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전기자동차의 일종인데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이건 하이브리드 자동차예요.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그 이전 수업 시간에 배웠거든요. 기억을 하시려나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두 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자동차. 그걸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했었어요. 여기서는 이게 왜 하이브리드냐면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을 때는 그 대중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름도 석유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 모터도 사용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전기는 전기인데요. 두 가지 전기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건전지 박스예요. 건전지 박스. 얘는 뭘까요? 태양전지예요. 그래서요. 이제 물론 우리 친구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활동 시간에 만들어 보는 것들은 이건 소형 그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는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모형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런 기계적 연결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모형을 만드는 활동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요. 태양광 자동차를 대신해서 태양전지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태양광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기후의 영향이거든요. 날씨가 좋지 않고 구름이 많이 끼고 하면 태양광이 쏘여지지 않으니까 그럼 전기가 발생이 안 돼서 자동차가 운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자동차 안에 축적된 전기를 두었다가 태양전지가 작동을 안 하면 자동차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형식이에요.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실습을 많이 진행을 받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좀 실수들이 있어요. 그걸 좀 미리 주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전기는 항상 극성이 있잖아요.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데 이게 그 색깔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무슨 색이 무슨 극성인지는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어떤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의 전선을 연결할 때는 색깔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같은 색으로 연결해줘요. 지금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부품에 서로 다른 전선을 지금 연결한 거거든요. 이렇게 꼬아서 연결한 건데 색깔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이 색깔을 바꿔서 연결하면 동작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그 태양전지로부터 만약에 전기가 발생해서 이제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제 모터가 회전하게 돼. 모터가 회전하게 되고 그 회전력이 벨트를 통해서 어디에 전달돼요? 요 축에 전달돼요. 축이 회전하면서 바퀴와 같이 회전하게 되죠. 이 전기 회전력은요. 지금 여기 앞에 1, 2, 3, 4번 바퀴라고 했을 때 1, 2번 바퀴에는 이 전기 회전력 전달은 안 되는 상태예요. 그쵸? 이 회전 모터는요. 이 뒷바퀴에만 연결돼 3, 4번 바퀴에만 연결돼 있어요. 얘 1, 2번 바퀴는요. 그냥 얘를 지지해주고 같이 앞으로 굴러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아이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여기 자세히 봤더니요. 이거는 이제 바퀴를 연결하는 축인데요. 이게 밑에 보니까 뭔가 다른 물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빨대거든요. 빨대인데 이 빨대를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이 바퀴가 계속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는데 이 축이 이 자동차 밑판에 딱 붙어 있으면 축이 회전할 수 있을까요? 축과 바퀴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동차 그 아래판 밑에 부착되어 있는 건 빨대고요. 빨대 안을 바퀴 축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대 안에서 축이 회전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요걸 이제 이해를 못 하시면 나중에 빨대 없이 그냥 축을 딱 붙여놓고 바퀴가 안 굴러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대가 부착되고 빨대 안에 축이 통과되고요. 이 축의 양 끝에 바퀴가 부착이 되는데 이때 이 바퀴를 붙일 때는 아주 잘 강력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퀴의 축과 바퀴는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얘를 주행 시험을 했을 경우에는 바퀴가 밖으로 탈락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거는 견고성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좌우 무게 균형이에요. 분명히 여기 앞으로 쭉 이렇게 가게끔 직진으로 가게끔 만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자꾸 방향이 막 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좌우 무게 균형이 맞지 않거나 혹은 바퀴 축이 비뚤게 붙여졌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작품을 제작할 때는요. 그 균형적인 부분에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동차로 경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 출발점이고 여기 도착점이에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일단 도착을 하는 게 평가 기준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직진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면 시간이 언제까지 걸릴지도 모르고 아예 이 도착점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제작 활동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축과 바퀴를 좀 잘 부착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로 여기 사용하는 이 접착제가 뭐냐면 글루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루건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학교에서 이제 제한된 시간에 만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뾰족한 부분 엄청 뜨겁거든요. 여기 손 대이면 정말 심한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절대 화상 입지 않도록 침착하게 주의해서 사용하시고 그 재료를 자르거나 할 때 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재료만 잘라야지 친구들의 손을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안전한 제작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비행기 만들기 주제인데요. 가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콘덴서 비행기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이해 단계 해결 조건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탐색, 다양한 스케치, 그리고 아이디어 선택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단계예요. 그 제작 단계에서는 우리 콘덴서 비행기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콘덴서라는 작은 전자부품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부품이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극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자동차보다도 그 무게 차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균형에 굉장히 주의하셔서 제작 활동을 하셔야 해요. 실제로 콘덴서 비행기 만들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인데요. 이 중에서 얘가 콘덴서예요. 얘가 콘덴서고 건전지가 있고 건전지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기 비행기인데요. 건전지 박스를 달면 너무 사실 무거워요. 콘덴서 비행기가 실제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인데 건전지 박스를 달면 무겁기 때문에 건전지의 전기를요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콘덴서의 전기를 저장해요. 그래서 이 콘덴서는요 적은 양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전자부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기를요 그 전기 모터에 연결해서 모터가 회전하게 하고 모터 끝에 달린 이 프로펠러가 회전해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역할이에요. 이 콘덴서를요 조금 더 확장했더니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품의 이름이 콘덴서라고 했어요. 역할이 뭐라고 했죠? 적은 양의 전기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콘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콘덴서가 꼭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이 비행기, 이 콘덴서 비행기를 만드는 콘덴서는 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하실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두 개의 다리 중에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일까요? 적혀 있으면 좋은데 잘 적혀 있지가 않아요. 대신 옆부분에 이렇게 회색 띠로 이렇게 일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반대쪽 부분은 뭐가 될까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콘덴서를 딱 봤을 때 이렇게 한쪽에 회색으로 길게 띠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곳, 이게 마이너스 극이고 반대가 플러스인데요. 간혹 어떤 콘덴서는 아무 표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 다리 길이가 달라요.
롱다리가 플러스예요. 아시겠죠? 네,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완성된 콘덴서 비행기예요. 지금 아래쪽에 이제 콘덴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콘덴서가 전선을 통해서 모터 끝에 달린 프로펠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전지를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콘덴서에 저장된 전기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비행기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제 비행기의 원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제 일단 여기 완성을 해서 날리는 것까지만 해도 우리 친구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의 방향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전거나 자동차도 우회전, 좌회전 이런 거 있듯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그 날개, 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 날개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수평으로 기우는 거. 이런 거 조절하는 게 A 날개고요. B 날개는요, 좌회전, 우회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요, 상승과 하강을 결정을 하는 그런 날개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도 이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유심 있게 들으면 더 재밌는 수업이 될 거예요. 다음 확인 문제예요. 문제 해결 활동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하면 이 아까 문제 해결 활동의 순서 몇 단계였죠? 4단계였죠. 첫 번째 단계 뭐였나요? 이 중에서 문제 2의 단계였어요. 너무 쉽죠? 두 번째 뭐예요? 아이디어 탐색. 그 다음에 아이디어까지 다 골랐어.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제작해야 되고 다 만들었으면 뭐 해봐야 돼요? 평가를 해봐야 돼요. 평가를 해봤어.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처음부터 조건을 잘못 이해했는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제작의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해봐야 돼요? 피드백을 하면서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피드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을 스마트폰이 발명됐을 때도 처음에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실제로 휴대폰을 만들어 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용해 봤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해결되진 않았겠죠. 그럼 어때요? 계속 다른 단계로 이동하면서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그 수준의 문제 해결 활동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한 번의 단계를 거쳐서 해결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의 전자부품의 이름, 역할, 구성은 이거 오늘 아까 무슨 비행기였는데 그죠? 이름 뭐였어요? 콘덴서 비행기였죠. 콘덴서의 이 부품 이름이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건전지 대신에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극성,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이너스였고요. 반대쪽이 플러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라는 부품은 여기 수송기술에서도 나오지만 그 제조기술 영역에서도 그 정보통신 영역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수송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거였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신재생 에너지의 이해라는 단원을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송기술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야기를 했는데 수송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까지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주제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